오늘은 삼성전자 17년 만에 찾아온 매수 기회인가라는 내용의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과거 24년간, 즉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당일에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한 경우가 총 8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차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주가는 평균 플러스 22% 상승이 나온 이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한 이후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한 이후 한 달간 플러스 25% 반등이 나왔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주가가 급락한 이후 4거래일 동안 플러스 32% 반등이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9.11 테러 때에서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3.6% 이때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또 회복을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날 이후에는 길게 보면 엄청 긴 것도 아니고 한 3개월 평균을 본다면은 22% 이상은 상승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제 매수 기회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먼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최근 이슈로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가속기인 블랙웰이 출시가 일정이 지연이 된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차례 떨어진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증시가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거셌죠.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이 나왔을 때 크게 6가지 이유에 영향이 미쳤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이가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 조건인 이 샴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더라. 그래서 미국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저금리 정책을 이어오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자 일본의 저금리로 싸게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주도 사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자 부담도 생기고 환율에 따른 손실 문제가 생기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사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걸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서 그 매도세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렇게 또 시장이 폭락이 나왔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중동 리스크로서 하마스 1인자가 암살이 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8월, 9월, 10월 이때 증시가 이제 낙폭이 보이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또 하락이 나왔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선 최근에 강했는데 AI 기업들이 그 AI 기업들 투자 대비해서 돈을 버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버블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증시가 떨어지는 명분들이 팽배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지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좀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보였고, 2거래일 전에 무려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으면서 17년 만에 역사적인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에 좀 악재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방금 나온 얘기는 이제 글로벌 증시 위협이 될 경우 금리 인상을 무작정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일본 은행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한 차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서 항상 이제 잔존해왔던 이슈라서 이게 삼성전자를 재차 급락시킬 이슈로 전 보진 않고요. 그다음 미대선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서 이제 11월 지나면 이제 일정이 해소되면 또 끝날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매를 먼저 맞은 거죠. 네, 9월 달 되면 이런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또 시장은 또 진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지만 또 이건 뒤에 가봐서 이제 알 문제이고요.
그리고 AI 버블론이란 얘기가 있지만 AI 버블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버블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영원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가 17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일 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증시가 좀 완화되는 요소들도 있긴 하겠지만 엔비디아 블랙웰 지연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이 블랙웰 B100과 B200이 설계 결함으로 출시가 3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나 출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KB증권 리포트의 의견이고요. HBM3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블랙웰 지연으로 HBM3를 탑재한 호퍼 H100과 H200 수요가 지속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는 HBM3E로 전환된 경쟁사들과 달리 HBM3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HBM3E 양산 준비가 엔비디아로부터 한 8, 9월에 HBM3 최종 승인을 받고 4분기부터 양산 준비를 할 예정인데 그 시간이 오히려 확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웰에서는 이제 HBM3E가 들어갈 예정인데 다른 기업들은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러한 지연이 삼성전자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HBM3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매출이 60%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도 영업이익이 27.6조 원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2021년 하반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025년을 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3년 대비 10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매가 나왔을 때 악재인가를 판단할 때는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적인 요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뭐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펀더멘탈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악재는 없고 외부적으로 증시에 투매를 주는 요소들은 있었죠. 아까 6가지. 그 6가지도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 10% 당일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온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살짝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기술적으로 보시면 121선 밑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삼성전자 121선 라인대와 또 8만원 라인대 여기를 넘어서 또 신고가를 갱신을 추후에 해주는지 또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한 급락은 또 기술적 반등을 또 가파르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삼성전자의 주주 중에 한 명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고점권에서 이제 홀딩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면 좀 마음이 안 좋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좀 위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인데요. 100% 무료 어플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이슈를 제가 항상 장전 시황 뉴스에서 좀 포착이 되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전 뉴스도 보시다시피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 재건과 관련된 것들, 뭐 해리스와 관련된 것들,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SY스틸텍이나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날짜에서 이제 또 20% 가량 또 급등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1분만 좀 참고를 하신다 할지라도 당일에 시장에서 어디가 이슈가 될지 어떤 관련주를 봐야 될지 좀 맥락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데 뭐 어플을 가입하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1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뭐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일정이라는 제가 일정도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일정에서도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슈들 제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내에 체크해야 될 일정들을 모조리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인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떠한 재료가 있는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오를 모멘텀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상한선 스쿨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칼럼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매매법이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도 해드리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될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종 이 추천주도 나가는데 그냥 관심 있게 제가 본 종목을 공유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시장이 좀 풀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신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 섹터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해서 컨텐츠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하게 되니까 저 또한 이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좀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컨텐츠를 올려드리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